이명구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루키더 바스켓 박진호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그렇죠. 네. 역시 단답형 좋습니다. 자, 9월 둘째 주 WKBL 룸앤 팩트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룸앤 팩트 사실은 6개 구단의 어떤 그 선수 간의 어떤 부상 또는 뭐 동향 이런 부분을 갖다 면밀하게 살펴드리려고 이 코너를 만들었는데 그런 동향이 없습니다 지금. 네. 일이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많은 팀들이 연습 경기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리고 시즌 전이고 박신자컵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정중동의 어떤 그런 이제 행보를 좀 보이고 있다. 내실을 다지는 기간. 그렇죠. 사실은 연습 경기들을 많이 하고 싶은데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네. 구단들도 많이 힘들고 또 WKBL 심판들도 좀 힘든 게 네. 이제 기술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확정된 콜로 좀 심판을 봐야 되는데 맞아요. 연습 경기가 없으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부산에서 BNK하고 삼성생명이 연습 경기를 하는데 네. 보통 한 팀이 내려가서 두 게임을 이틀 동안 게임을 보고 올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네. 심판진이 로테이션이 된대요. 아, 그렇죠. 네, 최대한 많은 이제 경험을 쌓기 위해서. 예, 그렇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거. 기간이 축박했다. 그럼요. 미래를 네. 내다본 당연하죠. 리스트라다무스. 아니요, 그런 거 거기까지는 아니고 이제 그런 위험성이 있었는데 그게 현실화되는 부분들이 조금은 있다. 오늘 류소리와 리스트라다무스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 뭐 그렇습니다. 네, 네, 저는 까멜레온이니까요. 중간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저희 사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이게 네. 정상적인 어떤 그런 사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서로를 알아온 시간 이래에 요즘에가 제일 관계가 좋은 때예요, 지금. 굉장히 평온합니다 지금. 네, 네, 네. 이런 대화 정도는. 뭐. 네, 사실 뭐 이 정도 긴장 관계는 유지해야죠. 저는 긴장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 너 따위야. 너, 아니 그게 에이. 아니고 지금 너무 이게 늘- 호의적으로 받아줘서 저는 굉장히 지금 만족스러워하는 상태에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어요. 인성이죠. 네. 네. 저희가 그래서 그냥 뭐 네. 이대로 그럼 어떻게 하냐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이제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던 부분. 자, 전력 분석을 한번 해보자. 네. 자, 6개 구단의 전력 분석 저희가 다 솔직히 얘기하면은 제가 아이템을 못 내서 혼나고 이거라도 하자 이 녀석아라고 해가지고 네 형님 이렇게 된 겁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 가지고 있던 히든 카드를 꺼낸 거죠. 예,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5개 항목을 가지고 뭐 좀 전통적인 방법이지만 가지고 저희가 여기에 네네. 대해서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5개 항목 평점은 가드, 포드, 센터, 그리고 백업진, 그리고 조직력 이렇게 네. 나눴습니다. 뭐 코칭 스태프의 능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들이 있죠. 뭐 그쵸. 분위기라든가 뭐 변수라는 게 그런- 있을 수 있죠.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은 너무 이제 그 주관적이기 때문에 살짝 뺐어요. 네. 그러면 한번 우리은행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예상 베스트 5가 베스트 11이요? 박혜진, 박지현, 김정은, 최은실, 김소니아 이렇게 들어갈 것 같고 주요 백업으로는 박다정, 나윤정, 뭐 김진희 그리고 여러 선수들이 있는데 일단 주요 백업들만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저는 지금 보면 가드 10점, 포워드 9점, 센터 8점, 백업 6점, 조직력 9점 이렇게 줬습니다. 네네. 전 가드 10점, 네. 그 포워드 9.5. 아 9.5까지 갔구나. 네, 9.5. 예. 저희 10점을 줬다가 9.5로 야 뺐어요. 마이크로 분석 좋습니다. 예. 그리고 센터는 3점. 네. 샌드 3점. 네. 백업 6.5. 네. 그리고 조직력 9.5. 역시 성격대로 기복이 되게 심하시네요. 센터 3점. 네, 3점. 야, 이 센터 3점은 뭐냐면 네. 센터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센터가 없거든요, 이 팀. 원래 0을 줬었어요. 근데 0을 줘야 되는 이게 제가 보면은 점수를 보면은 일단 5에서 10 사이로 점수를 주면서 네. 이걸 0을 줘야 되나 3을 줘야 되나 4를 줘야 되나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이게 뭐 시선의 차이가 있는데 그쵸. 최현실이나 김소니아 선수를 이제 센터를 안 본다는 거죠. 저는 포드로 본 거죠, 전부 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포드가 9.5점 네네. 이렇게 나온 거고 센터가 3점 나왔습니다. 네. 저도 당황스럽네요. 왜냐면 제가 박지훈 PD 입장에 지금 점수표를 지금 봤거든요. 아, 그래요? 좀 당황스럽습니다. 네네. 자, 일단 가드 10점 저희가 뭐 공통입니다. 뭐 박혜진 일단 뭐 리그 최고의 가드일 뿐만 아니라 1번, 2번이 다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박혜진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어마어마하다고 보고 또 뭐 박지현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갖고 있고 분명히 약점이 있는 선수고 아직 어린 선수긴 하지만 박혜진과 박지현 이 주전 이 두 명의 가드만 놓고 봤을 때 솔직히 다른 팀들하고는 분명히 무게감, 높이 등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쌍박. 네, 투박. 농구, 빠바 쌍박. 좋습니다. 농구는 박씨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박혜진, 박지현 좋고요. 네. 저는 그래서 가드를 한 9.5점, 9점으로 좀 낮출까. 왜냐면 박지현 선수가 뭐
아주 좋은 선수이긴 한데 음. 약점들이 있어서 네네. 그랬지만 비교를 해볼 때 이만한 포인트 가드에 이만한 그러니까 박지현 선수는 뭐 멀티플레이긴 하지만 일단 2번으로 이제 쓴다라고 좀 얘기를 좀 하고 1, 2번을 쓴다고 얘기를 하고 예.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 9점을 줬다가 다른 팀 평가를 다 한 다음에 10점을 올렸어요. 그렇죠. 예. 네. 그 비교 그 네네. 상대 평가에서 확실히 우위에 있다. 이 네네. 가드진은 이렇게 보면 될 거고. 자, 포워드진 한번 볼게요. 네. 자, 포워드진 이제 9.5점 저는 9점인데 왜 9.5점 줬는지 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최은실, 김소니아를 넣으면서 가중치가 들어가게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김정은까지 사실은 이것도 저 10을 줬었어요 처음에. 근데 10을 줬는데 네. 이 라인업에 약점이 있다. 네. 과연 이 세 명의 선수가 네. 리그 내내 부상 없이 건강하게 다 완주할 수 있을까? 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0.5점을 사실 제가 의문이 생겨서 뺐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포워드 라인업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정말 막강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9.5를 줬습니다. 저는 이제 김정은 선수는 뭐 확실한 선수. 근데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구성, 그렇죠. 고질적 부상 뭐 이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 동안에 해왔던 거에 비하면 그 경기 수를 철저하게 조절을 하면서 그 시간이나 추진을 조절을 하면서 시즌을 계속 뛸 것이다. 뭐 이렇게 네. 좀 봤었고 그 최현실, 김소니아 그 제가 9점을 준 이유는 뭐냐 김정은 존재 자체만으로 9점이에요. 아 그렇죠. 근데 10점 왜 못 줬냐면 그 전에 이제 최은실, 김소니아 쪽이 이제 센터 쪽으로 이제 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봤을 때 백업이 좀 부족한 게 아니냐. 그래서 거기서 1점 살짝 뺐습니다. 아 자, 센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논란의 센터. 자, 우리은행 3점. 예. 네. 없거든요. 우리은행은 지금 WKBL에 등록한 센터가 단 한 명도 없는 팀입니다. 근데 최은실, 김소니아가 이 센터 역할을 하게 될 거고 또 센터로서의 어떤 그 수비가 네. 나쁘지는 않잖아요. 저는 포워드라고 본 거예요. 이 선수들 포워드라고 봤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이 선수들이 센터 뭐 물론 그런 센터가 몇 명이나 있겠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1대1로 버틸 수 있는 센터 역할을 과연 해줄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이 팀의 이 선수들은 그냥 센터로 보기보다는 그냥 포워드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센터는 없으니까 0점을 줘야 되는 게 맞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김소니아, 최현실 그리고 김정은 역시도 포스트에서 센터에 준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점수를 아예 안 줄 수는 없다 싶어서 그래서 고민 끝에 3점을 줬습니다. 이 부분은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진우 편집장은 좀 이렇게 그 논란이 될 수 있는 센터 3점을 주긴 했지만 이 부분이 이제 우리은행의 장점이다 단점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은행은 이제 그 센터가 없는 대신에 빠른 농구를 할 수가 있고 또 센터가 없는 대신에 1대1 수비가 안 되기 때문에 조직적 수비로 그러니까 뭐 지역 방어라든가 아니면 더블팀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이런 그 골밑의 어떤 약점을 갖다 메울 수 있다. 이렇게 네.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죠? 그리고 좀 이게 좀 저는 가장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위성호 감독이 그 신한은행 코치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14년 동안 여자농구 있었던 분이잖아요. 네. 여자농구에 제일 오래 있었던 지도자인데 네. 이 14년 역사 동안에 위성호 감독이 강한 센터를 데리고 있지 않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매번 국내 선수든 용병이든 좋은 센터가 있었고 한 번 그 센터가 좀 삐걱거려서 물론 그게 이유의 전부는 아니었지만 삐걱거렸을 때 우승을 놓쳤어요. 예. 그래서 근데 이번에는 아예 센터 자체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그래도 우리은행, 그래도 위성호 감독이니까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어떤 모양을 만들어낼까가 상당히 기대를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동안 이제 외국인 선수가 이제 센터 역할을 뭐 했었었고, 근데 이제 외국인 선수 빠지면서 이런 약점 아닌 약점이 생기게 된 건데, 이 부분을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백업을 봅시다. 백업 저는 6점. 저 6.5점. 네, 6.5점 줬어요. 비슷하게 준 것 같아요. 점수들은. 그렇습니다. 예. 그 점오는 어디서 나왔어요? 선수층이 넓지가 않기 때문에 예, 별로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이제 김진희 선수 말씀하신 저는 홍보람 선수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 홍보람 선수 넣어야죠. 예, 왜냐면 예. 또 위성호 감독 특성상 그 어린 선수보다는 좀 베테랑을 중용하는 부분이 있고 네. 공격보다 수비에 좀 주안점을 두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홍보람 선수도 좀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 선수들이 나윤정, 박다정 외곽슛이라는 부분 그리고 홍보람의 경험이나 이런 한 칼은 있는 선수들이라 백업 중에서 근데 그래서 한 7점까지도 가야 되나라는 고민을 했는데 결정적으로 백업 라인에도 높이가 있는 선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6.5점으로 점수를 내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백업이 기본적으로 약하다. 네. 그리고 이 백업 중에 그러니까 전체를 이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백업진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얇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6점을 줬습니다. 자, 조직력 봅시다. 조직력 9.5점을 줬습니다. 거의 뭐 완벽하다라는 네, 얘기인데. 유도혁 기자도 9점. 네. 네. 뭐 거의 최고점에 가까운 점수 준 거잖아요. 네, 네. 솔직히 우리은행 하면 조직력의 팀이라는 얘기들을 하고 예, 가장 전술적인 조직력도 그렇고 공격이나 수비에서 가장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팀이라는 평가가 있는데 네. 확실히 임영희 코치의 은퇴 이후에는
조금 약간 이전보다는 좀 내려온 게 아니라는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가장 이런 부분, 그 팀 플레이에 가장 능한 팀이기 때문에 좀 기대치도 있고 그래서 이걸 10점을 줘야 되나 9점을 줘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저스트로 타협했습니다. 9점으로 가자. 네. 저도 거의 뭐 9점에서 10점 사이 왔다 갔다 했는데 우리는 이 비시즌 때 훈련량이 좀 줄었다라는 거. 예. 그 부분이 있고 그리고 박 편집장이 얘기했던 그 임영희 선수의 어떤 부재 이런 부분은 뭐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조직력에서 어떤 베테랑 한 축이 되는 베테랑이 그쵸, 없으면 그쵸.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9점을 준 거죠. 네네. 자 다음 팀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한은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은 지금 일단 예상 베스트 5가 이 부상자가 많기 때문에 자, 네네. 이경은, 한채진, 김단비, 한엄지, 김수현 그리고 주요 백업이 황미우, 김혜나, 유승희, 김아름. 여기에 김혜나, 유승희는 이제 시즌 초반에 돌아올 수도 있지만 중반까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7.6점을 줬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거 뭐 다 떠 있기 때문에 네. 다 설명을 안 드리고 그 다음에 박지현 편집장은 6.9점을 줬어요. 네. 자 그러면 좀 차이가 나는 부분 봅시다. 그러니까 가드에서 7.6.5점 뭐 약하죠. 네. 일단은 제가 조금 차이점은 일단 유도혁 기자는 그 예상 베스트 5에 이경호 선수를 넣고 저는 김희슬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희슬. 네, 왜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도 뭐 두 선수 다 몸 상태가 100%는 아니었지만 이경호 선수하고 두 선수가 출전 시간도 별 차이는 안 나요. 하지만 이경호 선수는 선발로 나온 경기가 5경기였고 김희슬 선수는 20경기가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일단 뭐가 됐던 간에 그러니까 정말 주전의 의미가 뭐냐는 좀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스타팅으로는 김희슬이 먼저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맞습니다. 잡았는데 네. 하지만 어쨌든 그 자체에 여전히 몸 상태의 내구성. 이경호 선수가 뭐 몸만 건강하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선수죠. 근데 그 부분은 아직 검증이 안 된 부분이 있고 또 김희수 선수는 안정감 부분에서 여전히 좀 생각을 해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주기에는 일단 이번 시즌은 아니지 않나. 그래서 김혜나 선수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선수는 현재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으니까 백업으로 놓고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주전, 가드, 김희슬을 놓고 봤을 때 저는 6.5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김민수 선수 뭐 충분히 주전 가드로 그렇죠. 될 수 있는 그런 선수고, 근데 이제 뭐 이경은, 한채진 최근 지금 비시즌 동안에 체력 훈련을 굉장히 강도롭게 잘하고 했다라고 있고, 했고 그런 면에서는 뭐 이경은, 한채진 선수도 비중이 좀 높아질 수 있고요. 네네. 일단 포워드 8점입니다. 이 포워드 8점은 뭐 김다미 선수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뭐 한채인 선수의 역할도 있고 뭐 한엄지 선수에 대한 기대치도 있지만 그리고 뭐 유동혁 기자나 저나 그리고 보시는 팬들도 김단비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포워드진의 무게감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센터 보면 이제 박지현 편집장 5.5점을 줬어요. 저는 뭐 네. 7점 정도 줬고. 네네. 네. 저는 김수현 선수 지금 일단은 백업이 없는 상황에서 김수현 선수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김수현 선수도 지금 거의 이제 선수 생활의 거의 마지막에 다른 선수인데 좀 고질적인 부상도 있고 출전 시간에 좀 조율이 필요한 선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사실 30분을 뛴다는 건 좀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렇죠. 김현희가 시즌 아웃이라는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뭐 선수의 개인 기량, 김 선수의 기량이 떨어지는 선수는 절대 아니에요. 분명히 떨어지는 선수는 아니지만 하지만 이 선수가 얼마나 시간을 커버해줄 수 있냐를 고민했을 때는 높은 점수가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뭐 좋은 점수는 아니고요. 한 7점 정도 줬는데 좋은 점수는 아니고. 자, 백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백업은 8점, 그리고 박지현 편집장 7점입니다. 네. 백업 저는 뭐 유승희 선수, 김혜나 선수 돌아온다는 것 그리고 김아름 선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카드들 뭐 황미우 선수도 있고요. 최지선 선수도 사실 쓸 수 있는 선수고 뭐 센터존에서 이제 김하나, 이주영도 결국은 나오긴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카드들은 많아요. 카드들은 많은데 유승희, 김혜나의 복귀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보면은 정말 핵심적인 백업진은 그렇게 많다는 느낌은 별로 안 들어서 네. 하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백업들에 대해서 점수를 높이 안 줬어요. 6개 구단 전부 다. 그래서 사실 7점 정도면은 저는 그래도 이 WKB에서는 나쁘진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일단 그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나름 나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김혜나 선수가 아마 뭐 돌아오게 되고 유승희가 돌아오게 되면 이제 주전 그 경쟁을 그렇죠. 하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할 텐데 그런 점에서는 약간의 시련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정도의 8점 정도로 네네. 갖다 줬고요. 그렇습니다. 조직력은 저는 8점, 7.5점 뭐 비슷한 수준이고. 그렇죠. 자, 하나원 큐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원 큐는 일단 예상 베스트 5가 신지연, 강희슬, 고아라, 양인영, 이하은. 그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거는 포메이션에 그쵸. 따라가지고 네. 주요 백업으로는 강계리, 김지영, 강유림, 이정현 뭐 이렇게 좀 나오는데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좀 차이가 나는 게 센터가 지금 박지현 편집장은 6점을 네. 줬고요. 저는 8점을 줬어요. 여기서 좀 네. 차이가 있는데 네네. 왜 6점을 주셨습니까? 전 이하은 선수가 아직 1군 무대에서는 검증이 안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박신자컵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네. 그리고 이 선수가 미들슛도 나쁘지 않고 골 밑에서 스텝을 빼는 플레이가 상당히 괜찮은 선수입니다. 근데 몸도 아주 건강한 상태는 아닌 상태로 몇 년 동안 부침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이 센터 부분에서 일단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높은 점수는 일단은 주지 않았고요. 다른 부분에 오히려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6점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그냥 이제 센터는 보통 정도다. 근데 이하은 선수가 네네. 저도 이제 이하은 선수가 핵심이죠 여기에서. 그러니까 네네. 양인영 선수는 조금 더 봐야겠지만 박신자컵에서 보여줬던 그런 이제 존재감보다는 살짝 떨어질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라고 지금 다들 뭐 외부에서 평가를 네네. 하고 있고. 근데 이하은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박신자컵에서 뭐 최고의 센터였고 그런 점에서 이 선수의 어떤 벽을 갖다 깨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 네네.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전체적인 어떤 사이즈나 이런 부분을 갖다 볼 때, 그러니까 수비에서는 또는 이제 뭐 공격에서 받아먹는 득점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될 것 같다. 여기에 지금 우리은행은 없는 그리고 다른 팀에서는 보기가 쉽지 않은 백업 센터 이정현까지 지금 일단은 있기 때문에 이 선수의 활약 여부는 좀 봐야겠지만 일단은 있기 때문에 센터진 그러니까 양인영도 저는 센터 쪽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이제 양인영, 이하은, 이정희 돌아가면서 골 밑에서의 어떤 그런 그 존재감 이런 부분은 평균적이긴 하다라는 점에서 8점을 갖다 줬고요. 네네. 자 그리고 지금 뭐 나머지 부분들은 비슷비슷합니다. 네네, 그 그러네요. 포워드가 지금 9점이고 박지현 편집장 8.5점. 8.5점이면 살짝 짜지 않습니까? 강희슬이 있는데. 일단 글쎄요, 저는 강희슬, 뭐 고아라 그리고 양인영까지 포드를 본 건데 저는 양인영 선수, 이하은 선수가 비시즌 때는 항상 좋았어요. 네, 항상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더 이렇게 신뢰를 하는데 좀 그런 게 있었고 전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제가 유도현 기자보다 점수를 다 좀 짜게 줬어요. 보니까 그 루키 더 바스켓이 항상 좀 짜게 줍니다. 이동환 기자도 지난번 우리 연병 특집 할 때 엄청 짜게 주더라고요. 되게 불쾌하네요. 되게 짠돌이야. 무슨 염전해요? 그쪽에서? 일단 몸들이 커지다 보니까 그쪽에서 좀 아껴야죠. 주는 거라도.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센터 쪽에 네네. 저는 점수를 그나마 조금 더 줬는데, 그러니까 김수현 선수도 마찬가지고 신한은행에 네네. 7점 원래는 뭐 한 6점 정도 줘야 되는데 7점 준 것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인 게 외국인 선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어떤 활약도가 좀 높아질 수는 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사실 외국인 선수 백업이었었잖아요. 그리고 코트에 나가게 되면 대부분 이제 외국인 선수를 맡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이하은이나 양인영이나 그 자기 어떤 기량을 갖다 펼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면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센터 쪽, 그러니까 빅맨 쪽에서 뭔가 이제 그 자리매김하는 선수들이 조금 더 나올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뭐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백업을 한번 봅시다. 백업을 보면 일단 저는 8점, 박진호 편집장 7점 줬는데 7점이 그러니까 평균이라는 얘기죠. 네, 근데 저는 지금 백업이 6개 구단에 6.5점이랑 7점밖에 안 줬어요. 네. 네. 왜냐면 저는 짠돌이들. 네. 그래서 7점이면은 네. 네, 나쁘지 않다. 네, 나빼든데 근데 리그에서는 이 정도면은 최고급. 네, 리그에서는. 근데 저도 그래서 백업 8점이 저는 이제 평균이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비슷하네요. 네, 그죠? 그렇죠. 아, 그렇습니다. BNK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BNK 일단 예상 베스트 5를 한번 보면 안혜지, 이소희, 노현지, 구슬, 진한 그 주요 백업을 그렇죠. 보면 주요 백업을 보면 김시훈, 김연아, 김진영, 김선희 그리고 뭐 여러 선수도 있습니다. 네네. BNK는 선수들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아주 그래서,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5개 항목의 평점을 보면 우리가 차이가 나는 게 일단 포워드에서 약간 차이가 나네요. 네. 포워드가 좀 약하다고 보시는 거죠? 네, 저는 포워드 왜냐면 진한을 센터로 뺐거든요. 그렇죠. 네, 진한을 센터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저는 빼면서 노현지, 구슬 이렇게 됐는데 글쎄요. 전 노현지 선수와 구슬 선수가 아직까지는 리그에서 확실하게 보여준 점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번 시즌에 지금 두 선수 다 부상으로 훈련 복귀가 늦었거든요. 네. 초반에 라인업에 들어올지 아닐지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선수들이 또 상대적으로 어떤 선수를 만날 때 어떤 플레이를 보여주냐 외국인 선수 유무와 관계없이 그런 부분에서 확실한 임팩트를 보여주는 게 한 시즌에 한
5경기 미만 이랬던 적이 많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가 높은 점수를 주기엔 이 BNK 포워드진은 좀 불안감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지훈 편집장 말이 굉장히 좀 날카로운 게 어떤 부분이냐면 지난 시즌은 사실은 그 외국인 선수 네. 그 다미 선수 있었었죠. 다미리스 단타스. 네. 단타스 선수 있었는데 이 선수의 어떤 그 시너지가 포워드 쪽으로 많이 옮겨가면서 구슬이나 노현지가 반사이익을 보는 부분들이 그쵸. 많았는데 이 다미 선수가 빠져나가면서 이 두 선수가 과연 홀로서기로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의문점은 있는 거죠. 예,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고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슬이나 노현지는 기본적인 어떤 득점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구슬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안정적인 어떤 감각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즌 초반에 약간 체력적 부담감 때문에 좀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훈련을 갖다가 많이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후에는 좀 컨디션을 좀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8점을 줬고 자 그다음에 조직력을 한번 보면 조직력이 이제 6점 혹평인데요. 역시 검증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그 세트 오펜스에서의 완성도 저는 그 부분도 분명히 조직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물론 얼리 오펜스도 빨리 달려나가고 이런 빠른 트랜지션도 조직력의 부분이긴 한데 세트 오펜스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는 거는 이 팀의 숙제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쉽게 보완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사실 어제 연습 경기 삼성이랑 연습 경기 하는 게 유튜브로 나왔는데 네. 그 화면을 보면서도 삼성도 지금 아직 갖춰질 부분들이 좀 있는 팀인데도 상대적으로 삼성이 너무 조직적으로 좋아 보인다는 느낌이 들 만큼 그래서 물론 개인적인 플레이의 장점이 있지만 조직적인 플레이는 이 시즌을 지켜보기 전에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단타스가 빠져있는 그 상황에서의 세트를 맞추는 거는 상황을 보지 않고서는 높은 점수 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이해는 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확실한 그러니까 완벽한 절대적인 에이스가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직적 어떤 혼란함이 있을 거고 네네. 그리고 이런 혼란함을 잡을 수 있는 선수가 있겠냐라고 했을 때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좀 젊은 그렇죠. 그런 편이긴 한데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좀 우려가 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BNK가 비시즌에 제가 볼 때는 6개 구단 중에 훈련을 제일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시즌 전에 앞서서 이제 컨디션을 떨어뜨리는 시기, 그러니까 체력을 굉장히 강조한다라고 유영주 감독이 얘기를 하지 네네. 않습니까? 그 컨디션을 좀 떨어뜨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와야 되니까. 다시 올라와야 되는 네. 지금 이제 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또 혼란함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뭔가 또 추가를 해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런 비시즌의 어떤 훈련이 강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경험치 부분 올라갈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단타스 선수가 없는 그런 이제 혼란함을 어느 정도는 메워줄 수 있는 그런 그 밑바탕은 깔아놨다. 다시 올리면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 조직력을 뭐 보통 수준이에요. 그래도 네. 8점. 저는 여기에 이제 딱 따로 항목이 없으니까 그 이 안에 녹여가지고 생각을 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네. 물론 객관적인보다 주관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네. 파울 관리가 참 고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BNK가 나이도 젊지만 특히 진한 선수도 그렇고 이 파울 관리가 좀 약점인 선수들이거든요. 그리고 좀 이 적극적인 선수들이고. 근데 그런 이 지금 주전으로 언급된 선수들이 빠졌을 때 백업들도 선수는 정말 많지만 이 중에 주전을 정말 대신할 수 있는 확실한 카드라고 얘기하기에는 또 약간 애매한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건 그렇습니다. 예, 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2경기에 한 번은 오반칙이 나올 것 같은데 이 팀은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조직력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까 그 부분도 좀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맞습니다. 네. 뭐 그 얘기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네네. 근데 거기에서 또 하나 나가면 BNK가 이제 다른 팀도 마찬가지로 백업이 사실은 그렇게 좋은 편은 맞습니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핵심적인 어떤 힉스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양적인 부분 그리고 질적으로도 여기 보면 뭐 지금 김지영 선수가 지금 백업으로 지금 빠져 있는데 이 선수가 이제 주전으로 뛸 수 있는 그런 선수 그리고 뭐 김지현, 김연아, 김선희 이런 선수 다 어느 정도의 기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메워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 그다음 팀으로 한번 가볼게요. KB 스타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예상 베스트 5가 염윤아, 심성영, 강하정, 김민정, 박지수 그리고 주요 백업 허예은, 최희진, 이윤미, 박지은, 김소다. 이건 맞네요 정말. 네, 저 여기는 지금 저는 거의 뭐 조직력만 한 8점 정도 주고 나머지는 다 우수하다. 특히 뭐 박지수 있는 센터는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일단 가드진에서 일단 구분상 염윤아가 이 팀이 포워드로 돼 있어가지고 근데 사실 염윤아 선수가 가드 역할까지 왔다 갔다 해주겠죠. 포인트가 되죠. 사실 심상영을 이번처럼 쓰니까 그렇죠. 근데
일단 말씀 주신 대로 센터가 제가 보면 다른 팀들 센터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이유도 박지수를 10점으로 가정했을 때 그렇죠. 다른 선수들이 몇 점을 줘야 되냐를 보고 나니까 점수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맞아요. 아까 우리은행에서 박혜진과 박지현을 놓고 다른 팀과 비교했더니 차이가 나더라라고 한 것처럼 그렇지. 여긴 박지수 하나만으로도 차이를 확 벌리거든요. 그리고 뭐 물론 박지수가 40분 뛰는 거 아니다. 박지수가 빠져 있는 5, 6분 뭐 이 시간 동안에 KB는 답이 없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답이 왜 없어요? 네. 근데 솔직히 답이 없다고 하더라도 네. 상대 팀 들어가면 박지수가 뛰고 있는 34분간 답이 없어요. 그렇겠다. 단순히 그런 그 동전의 양면 논리로 따지자면 지금 그리고 다른 팀들 같으면 일부 팀은 뭐 백업 센터도 없는 상황인데 네. 여기는 박지은, 김소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좀 애매한 게 이 김소담 선수가 몇 년째 좀 정체되고 있다는 거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면을 놓고 봤을 때 역시 KB가 전체적으로 총점을 놓고 봤을 때는 가장 순위권에서는 높은 순위에 자리하지 않을까라는 일단 전력으로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드를 7점 주고 백업을 6.5점을 줬어요. 그 네. 이유는 뭡니까? 백업진이 뭐 허예은 선수, 최희진 선수 이런 선수들이 한 칼은 있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은미 선수는 아직 검증 단계에 있는 선수라고 보고 김소담, 박지은 역시 몇 시즌 때 지금 확실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점들도 있어가지고 이 선수들이 과연 인원은 많지만 제대로 시스템을 써먹을 수 있는 선수 허예은, 최희진 외에 얼마나 더 카드가 될까? 그렇다면은 박지수가 빠졌을 때 정확히 다른 스타일의 농구를 가야지 5번 자체에서의 파워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에 5, 6분의 타임 이런 것들을 감안하다가 제가 백업은 6.5와 7점만 줬다고 했는데 7점을 줄까 6.5를 줄까 하다가 6.5로 갔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아마 허연 선수는 그 출전 시간 좀 많이 받을 것 같잖아요. 그쵸. 한 10분 정도 뭐 이 정도는 받을 것 10분에서 같고. 15분 정도는 그렇죠. 가겠죠. 받을 것 같고. 네. 최희진도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뛸 것 같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다른 팀에 비해서 백업이 좋은 편이다라는 저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박지수가 없는 4, 5분을 박지은, 김소담 버텨주기만 하면 되니까 다른 데는 이제 백업 센터도 없는데. 그 박지수가 있는 동안에 그만큼 또 벌어놓을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백업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네. 뭐 사실 뭐 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더 할 말이 없는 팀인 것 같고 저희 원서영 기자가 쓴 기사를 봤는데 네. 그 항상 박지수 선수가 수비력에 비해서 공격에 대해서 항상 약하다, 2쿼터에 아무것도 못했다라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네. 지난 시즌 2쿼터 득점 2위가 박지수더라고요. 국내 선수 중에서. 물론 2쿼터는 국내 선수만 뛰었지만 국내 선수 중에 2위고 출전 시간 대비로 하면은 1위예요, 박지수 선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부진했는데도 그만큼 수치를 쌓았거든요. 올 시즌에는 공격에서도 강제로라도 뭔가를 좀 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WNBA도 가야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 여자 농구의 위상을 생각한다면은 좀 독보적인 센터라고 하는 선수가 정말 강력한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신이 됐으면 좋겠고 또 다른 팀들도 그거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쿼터는 그러니까 그 데이터는 저는 살짝의 어떤 약점은 있다고 봐요. 네, 물론 이제 네. 박지수가 굉장히 뛰어난 선수죠. 뭐 그거는 다 동의하는 거고. 근데 이 쿼터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1쿼터부터 4쿼터까지 여기에서 예상되는 어떤 득점의 박지수 선수가 얼마나 될까 뭐 이 부분인데 이 쿼터는 지금 그 KB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박지수 선수가 수비보다는 좀 놓으면서 공격의 어떤 1옵션, 2옵션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타이밍의 그런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쿼터가 당연히 이제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이제 공격의 어떤 반등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쵸. 예,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네네. 대해서. 자, 그다음 3승명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예상 베스트 5 윤혜빈, 이주연, 김보미, 김한별, 배혜윤 그리고 주요 백업이 많습니다. 여러 예, 선수들이 있고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언급 안 된 선수들 중에서도 좋은 선수들이 있어요. 자, 저는 일단 8.6점이 나왔고 박지우 편집장 7.6점이 나왔습니다. 거의 뭐 비슷합니다. 네. 예, 근데 이제 포워드진에서 박지우 편집장 살짝 짜게 줬어요. 7.5점 줬는데 네. 약간 약하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저는 김한별, 김보미 그 아까 우리은행 얘기한 거 똑같이 이 선수들 몸 상태. 예, 김한별 선수도 사실은 한 시즌에 전 경기를 다 뛴 경기가 많지 않은 선수거든요. 김보미 선수도 거의 지금 선수 시절에 거의 막바지에 달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몸 상태에 대해서 이 선수들이 빠졌을 때를 생각을 하게 되면은 차라리 뭐 가드긴 하지만 박하나 선수가 있을 때는 이 선수들의 역할을 좀 덜어줄 수는 있는데 이주연과 윤예빈은 그 이 포워드 라인에서 지금 1군 게임에서 그 역할까지 해주기는 좀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점수를 유동혁 기자가 평가한 것보다는 좀 적게 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백업이 7점이에요. 네. 백업은 또 그냥 이제 다른 팀들하고 비슷할 때 이제 백업은 7.5를 줄까 고민을 했어요. 아, 7.5를 줄까 최상급이네요, 그래도. 네, 7.5를 줄까 고민을 했는데
선수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만약에 박하나 선수가 부상이 아니었다면 저는 7.5 줬을 거예요. 왜냐면 윤예빈이나 이주연 중에 한 명이 백업으로 내려갈 거니까. 그럼 한 8.9점까지 가야 되잖아요. 확 올라가야죠, 사실은. 네. 근데 이 김단비와 박혜미가 핵심이거든요. 결국 네, 이 백업 네, 중에서는. 네. 근데 이 선수들이 정말 괜찮은 선수들인데 아까 얘기했던 KB의 뭐 최희진이라던가 뭐 우리네 나윤정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 특정지어서 확실하게 어떤 포인트를 주기에는 좀 뭉뚱그려서 전체적으로 괜찮은 선수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리고 박희민 선수도 좀 잔부상이 많거든요. 어제 연습 경기에서 또 약간 무릎 부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이런 것들을 좀 감안했을 때 백업에서 7점. 하지만 뭐 역시 공동 1위입니다. 백업 점수.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6개 구단 팀 전력 한번 평가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